안녕하세요. 블로 강사 친절한 벤다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블로가 최근 다양한 스티커 에셋과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능들이 좋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유료 비용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블로를 유료로 이용 중인 많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로를 돈 주고 이용하고 있는데 매번 쓰던 기능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편집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점점 생겨나는데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 돈 주고 사용하는 거 뽕빼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최근 업데이트된 블로의 숨은 기능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업데이트 관련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요.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블로를 사용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블로의 숨은 기능 바로 알아볼게요. 블로의 숨은 기능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화면의 숨은 기능, 편집 시간 단축 꿀팁 기능, 편집하면 숨은 기능, 사진, 이미지, 시간 조절.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화면 숨은 기능. 블로 앱을 터치해서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첫 화면이죠. 보시면 내 프로젝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내 프로젝트에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 그동안 내가 영상을 편집했던 내용들이 자동 저장돼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편집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원하는 영상을 터치해서 들어가서 편집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도 내가 숨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3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미리 보기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옆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지금 조금 달라진 게 보이셨나요? 다시 한번 터치. 프로젝트의 미리 보기 이미지가 영상 비율에 맞춰서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사각형 사이즈, 이거는 16:9 가로 영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로 영상 비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 비율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내가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정사각형 비율이구나. 이거는 세로형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작업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비슷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꾸미실 때 활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프로젝트 폴더별로 제목과 색을 넣어서 찾기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 색깔도 없고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과 다른 점은 저는 여기 색깔이 있고요.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죠. 편집 중이거나 아니면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브이로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편집 중인 거는 빨간색, 편집 마무리 단계인 거는 노란색, 편집 완료인 거는 파란색 이렇게 폴더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프로젝트 하나를 색깔과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목 없음 옆에 보시면 점점점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점점점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폴더의 색깔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변경되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제목 없음 부분에 제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점점점 이름 변경 이렇게 제목을 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 V자 체크.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제목 없음에서 초록색과 블루팁 인트로라고 해서 바뀌신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폴더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내 프로젝트 보이시죠? 내 프로젝트 옆에 꺽쇠 부분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을 터치.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확인되시고요. 각각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그 폴더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만드시거나 사진을 꾸미실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활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삭제와 복구하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목 옆에 점점점을 터치, 그리고 아래쪽에 삭제 버튼. 그러면 선택된 프로젝트를 삭제하게 나오죠? 삭제.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 하나가 삭제됐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이 프로젝트 지우고 싶지 않았는데 모르고 실수로 삭제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다시 복원도 가능합니다. 내 프로젝트 옆에 아래로 꺽쇠 부분 보이시죠? 이 아래 꺽쇠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최근 삭제된 항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최근 삭제된 항목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그럼 방금 제가 삭제했던 피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피드죠? 이 피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살려보도록 할게요. 피드를 한번 터치하시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서 복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여기에 복원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복원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있는 프로젝트만 복원이 가능하세요. 편집 시간 단축 꿀팁 기능. 편집을 하는 것도 힘든데 최대한 이 편집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편집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이 있는데요. 그 꿀팁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스토리보드로 영상 모든 클립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내가 영상 클립들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보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토리보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작은 사각형으로 6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 큐브 모양으로 6개의 조각이 보여지시죠? 이 부분이 바로 스토리보드입니다. 이 스토리보드를 한번 탁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선택된 영상들의 모든 클립들이 이렇게 다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바로 영상의 위치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꾹 눌러서 옆으로 이동. 영상 클립의 순서 변경도 한 번에 이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클립에 대해서 복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복제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시고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복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복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클립이 2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은 지우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시고 또 아래쪽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삭제. 그러면 다시 클립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클립이 아닌 여러 다중 클립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옆에 보시는 다중 선택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 다중 선택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 개의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의 복제, 삭제 순서를 한 번에 변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스토리보드의 편집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아래쪽에 V자 체크 보이시죠? 눌러서 나가주시면 돼요. 타임라인 확대 축소입니다. 편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보여지는 곳이 너무 작으면은 사실 눈도 아프고 편집할 때 손가락 터치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여기 부분, 제가 지금 손가락 잡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타임라인을 쭉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보여지는 편집 화면이 이렇게 길어지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걸 양쪽을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은 보여지는 또 편집 화면들이 이렇게 작아지죠. 그래서 또 넓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하고. 그래서 타임라인 부분을 잡고 확대 축소를 해서 편집할 때 좀 편하게 하시면 좋으세요. 세 번째, 스티커나 템플릿, 글자 등 꾸미기 데코를 빠르게 변경하기. 영상에 스티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픽에 가서 스티커를 눌렀습니다. 원하는 스티커를 하나 선택해서 V자 체크. 자, 이 스티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 스티커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스티커를 터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X를 누르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삭제를 눌러서 스티커를 지우고 다른 거를 고르죠. 이렇게 X 누르고 다시 스티커 들어가서 원하는 스티커를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 방식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단계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티커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터치하고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메뉴들 중에서 교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교체라는 메뉴를 탁 터치하시게 되면 내가 삭제하고 뭐 다시 누르고 스티커 들어가고 하는 과정 없이 바로 교체 한 번으로 여기에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폴더가 열리면서 다른 스티커로 이렇게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티커뿐만 아니라 프레임, 템플릿, 그리고 글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요, 편집 기능들의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 기능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영상을 이렇게 터치를 하죠. 아래쪽에 나오는 이 메뉴들 확인되실 거예요. 이러한 메뉴들이 바로 레이어 편집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입니다. 근데 이 기능들을 위치를 변경을 해서 자주 쓰는 기능을 앞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집 기능들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영상을 터치한 상태에서 하단에 나오는 메뉴들을 쭉 보시면서 맨 끝으로 가볼게요. 맨 끝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좌우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편집 기능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사용 중인 편집기에 제공하는 모든 메뉴를 정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크기 변경, 레이아웃, 배경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게 있다면 그걸로 변경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속 효과도 자주 사용해서 배속으로 가고요. 오디오 분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맨 끝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순서 변경이 완료가 됐다면 오른쪽 하단에 V자 체크 한번 볼까요? 제가 방금 복제라는 메뉴를 앞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복제가 바로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배속 조절도 앞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편집 기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앞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여러분 우리 편집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여기 아래 부분 이 메뉴잖아요. 끝까지 뒤로 이렇게 이동할 시간도 조금 줄여주면 좋겠죠? 원하는 기능을 부분 클립 또는 모든 클립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편집 시간을 단축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뭐 일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아니면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한 번에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상 속도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나하나 모든 클립들을 각각 들어가서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죠. 물론 영상 클립 개수가 뭐 두세 개 정도라고 한다면 금방 하겠지만 뭐 열 몇 개가 넘어가고 뭐 20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변경하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로 원하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모든 클립에 한 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 클립 하나하나에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제가 선택을 해서 글자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와 색을 바꿔볼게요. 일단 글자 크기를 딱 들어가서 저는 글자 크기를 15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150으로 줄인 글자 크기를 다른 글자들, 앞에 있던 클립에 있던 글자와 그리고 뒤에 있던 글자에 모두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걸 한번 터치해 볼까요? 현재 선택된 글자는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죠. 근데 나는 다른 대상들에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3번, 1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어요. 1번,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영상 클립에 적혀 있는 자막의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V자 체크.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글자에도 터치해서 한번 글자 크기를 볼까요? 150으로 변경되어 있죠. 한 번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글자 크기가 이렇게 150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죠. 자, 보면 1번, 2번, 3번 크기 변경됐고요. 다시 한번 2번 터치해서 아래쪽 하단에 서식에 들어갈게요. 이번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있는 VV 부분 터치하는 걸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래요. 이번에는 3번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다시 V자 체크. 자, 그러면 3번 노란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1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부분 클립 또는 모든 클립에 한 번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편집하면 숨은 기능. 이번에는 편집하는 화면 속에 숨어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리 보기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하는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 모양과 눈금자, 자석, 그리고 이 채움이라고 적혀 있는 이 메뉴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 메뉴들은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 눈 모양은 무엇일까요? 이 눈 모양은요, 영상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고 영상만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에 지금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눈 모양, 레이어 버튼을 한번 비활성화로 꺼볼게요. 그러면 비디오 클립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에 들어간 어떠한 기능들도 보이지 않고요. 딱 영상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적용된 스티커와 글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드라고 하는 눈금판입니다. 이 눈금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영상에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 선들을 배치함으로써 내가 붙인 글자나 아니면 영상이나 스티커들이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거를 비활성화로 끄게 되면 격자 무늬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눈금자가 보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글자 꾸미는 데 편하실 거예요. 가장 궁금할 수 있었던 이 자석 모양, 이 자석은 뭘까 하고 궁금하신 적 있죠? 이 U자 자석은요, 자석 아이콘이 활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영상이나 글자, 스티커가 중앙에 위치할 때 미세한 휴대폰의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글자, 스티커를 이렇게 중앙에 배치하는 작업할 때 여러분들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스티커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중앙에 탁 왔을 때 초록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눈금자가 이렇게 탁 선이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눈금자 선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자석을 비활성화를 시켜 놓게 되면은 어떤 진동도 없이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이게 중앙에 가는 건지 아닌지 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석을 딱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중앙 배치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중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중심부 쪽으로 맨 끝에서도 이렇게 세로 선이 걸리는 이 부분 또는 여기 부분, 이 부분들이 왔을 때 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화면 배치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석 아래쪽에 채움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채움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갔다가 끼움 갔다가 채워지고 하나씩 뭔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건 화면의 배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선택한 영상이나 사진이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16:9 영상 비율을 선택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뭔가 위아래가 잘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이 선택한 영상이 제가 설정한 16:9 비율과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비율을 바꿔볼까요? 위에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되었어요. 가운데로 배치하게 될 경우 화면 크기와 영상, 사진 비율이 안 맞을 때 상하, 좌우 모두 빈 곳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끼움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요. 상하 또는 좌우 중에서 한 곳은 맞춰져요. 대신 다른 곳이 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춰지는데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어디 한 곳에는 끼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채움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꽉 차여지는 화면으로 되긴 하지만 당연히 영상 비율이 맞지 않아서 다른 부분이 잘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롭 기능,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원하는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상 클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내리니까 영상의 이미지가 잘려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옆에도 다시 해볼까요? 그럼 노란색 부분만 보이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노란색 사람만 보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잘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디테일한 크기, 위치 변경하기.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내가 크기나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스티커를 선택을 하시고 이걸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위치를 손가락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스티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크기 변경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크기 변경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X, Y 위치 부분이 보이고 크기, 회전, 반전, 크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위치 부분을 보면 X, Y로 나눠져 있죠. 자, X는 뭘까요? 좌우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Y는 상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치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눈금자를 이용해서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크기 같은 경우에도 크기 부분도 내가 이렇게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우리 조금 전에 전체 일괄 변경 부분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일괄 변경 부분에서 V자 체크가 있었죠.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모든 스티커의 위치와 크기도 일괄적으로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크기와 위치 변경은 스티커뿐만 아니라 글자, 템플릿, 프레임 등 다양한 기능들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에 적용된 모션 멈추기. 간혹 보다 보면 스티커나 프레임, 템플릿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열려지는 모션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인데요. 이 움직이는 모션을 멈출 수가 있어요. 나는 특별히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 필요 없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모션으로만 쭉 보고 싶다 하시면은 프레임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아래쪽 하단에 나오는 메뉴들 중에 모션 멈추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모션 멈추기. 자, 모션 멈추기를 탁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션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션 멈추기를 탁 비활성화로 하시게 되면 다시 닫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지죠. 근데 나는 이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모션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세로선을 위치에 두시고 아래쪽에 모션 멈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계속
닫혀져 있는 모션 상태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게 너무 싫다. 나는 원하는 이 딱 형태로만 모션이 멈춰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 이 모션 멈추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교육용 영상이나 아니면 영상을 이미지로 캡처해야 할 때 이 모션 멈추기를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립 위치 이동 방법. 자, 클립 위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였을 때 여러 클립들이 있죠. 각각 하나의 클립,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각각 클립들이 다 있죠. 이 클립들을 빨리빨리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섬세하게 지금 0.1초씩 이동되는 게 한 프레임씩 이동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섬세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크게 클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벽이 서져 있고 재생 버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 지금 빨간 세로선이 여기 위치에 있는데 이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상 끝을 클립의 끝부분으로 이동이 돼요. 각각 클립의 끝으로 이동, 또 클립의 앞부분으로 이동. 그래서 빠르게 클립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클립 부분 있죠. 제가 이 클립 부분을 조금 길게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맨 앞에 있는 클립 앞부분으로 빠르게 이동됩니다. 반대로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 맨 끝에 있는 클립의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클립 위치 이동하시는 부분 잘 활용하셔서 좀 편집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화면 캡처하기. 여러분들 영상을 보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나 썸네일 또는 내가 굳이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꾸밀 때에도 그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일단 화면 캡처하는 건요. 이렇게 영상을 쭉 보다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에 빨간 세로선을 두시고 그리고 이 부분 쫙 펼쳐지는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전체 모드 화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전체 모드 화면에서 여기 점점점으로 해서 사각형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눈금 형태의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캡처 이미지를 카메라에 저장했다라고 나오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캡처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의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좌우로 움직여서 다른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부분을 또 캡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 줄어드는 표시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PIP 복제 기능이 새롭게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영상들을 복제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산타클로스를 한번 보고 영상을 터치, 하단에 있는 메뉴들을 쭉 가다 보면은 PIP로 복제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PIP 복제 눌러볼까요?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PIP 복제된 영상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크기를 한번 줄여볼까요? 자, 똑같은 영상이 이렇게 두 개가 바로 생기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PIP 복제를 이용해서 똑같은 영상을 두 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죠. 사진, 이미지, 시간 조절. 영상이 재생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시간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블로 자체적으로 사진이나 이미지가 타임라인에 올라올 때 4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4초로 설정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이 보여지는 시간이나 보여지는 사진, 이미지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재생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아래쪽 하단의 메뉴들 중에서 시간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시간 부분을 터치.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7초 시간으로 변경을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시간들은 4초고 옆에 사진도 4초예요. 네, 현재 선택한 사진만 7초로 제가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설정되어 있는 이 7초를 다른 사진에도 좀 적용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시간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일괄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3번과 5번. 이렇게 다른 이미지들도 선택, 아래쪽 하단 V자 체크. 선택한 이미지들이 시간이 7초로 다 일괄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으로 사진의 시간을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쭉 줄이시면 사진이 보여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확인되시나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시간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블로의 숨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로를 구매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편집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